신석정의 꽃덤불이라는 작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을 의논하는 거룩한 이야기는 항상 태양을 등진 곳에서만 비롯하였다. 여기서 태양을 의논한다 하니까 태양이 뭔가 이제 긍정적인 대상인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바로 그 두 번째 줄에서요. 근데 그 이야기를 태양을 등진 곳에서만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나와서 태양의 의미가 뭔지 아직 파악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넘어갑니다. 달빛이 흡사 비오도 쏟아지는 밤에도 우리는 헐어진 성터를 헤매이면서 언제 참으로 그 언제 우리 하늘에 오롯한 태양을 모시겠느냐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이야기하며 가슴을 쥐어뜯지 않았느냐. 오롯한 태양을 모시겠느냐.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1년 2년을 보면 지금 이 화자는 태양을 모시는 것을 이렇게 목표로 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넘어갑니다. 원래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합니다. 우리가 처음 보는 시를 뭐 이렇게 읽으면서 바로바로 전체적인 내용 파악하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럴 수 있는 시도 있지만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는 그냥 아는 만큼만 해결하고 일단 넘어갑니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이제 추가적인 정보를 통해서 앞에 나왔던 해석이 안 됐던 부분의 그 내용이 보충적으로 확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품도 일단은 그냥 1년, 2년만 읽고서는 우리는 지금 이 사람 태양을 모시는 것을 뭔가 목표로 삼고 있구나. 근데 그 이상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3년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게 실전적인 공부 태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3년 봅니다. 그러는 동안에 영영 잃어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멀리 떠나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몸을 팔아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마음을 팔아버린 벗도 있다. 친구들이 뭐 다양하게 좀 이렇게 좀 모습들을 그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네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는 그러는 동안에 드디어 36해가 지나갔다. 빙고 나왔습니다. 36해 36년이 지나갔답니다. 이 36해가 뭐겠습니까? 일제 36년 아닙니까? 해결됐습니다. 첫 번째 연에서 첫 번째 연, 두 번째 연에서 태양 모시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는데, 이때 이 태양이 무엇이에요? 그 의미가 독립이라는 걸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서 확인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연입니다. 태양을 의논하는 거룩한 이야기 했을 때 태양은 독립이 되겠습니다. 글씨가 왜 이렇게 엉망이죠? 독립입니다. 두 번째 줄. 근데 그 이야기는 항상 태양을 등진 곳에서만 비롯했다. 그럼 이때 태양을 이 두 번째 줄에 이행의 태양을 독립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말이 안 되죠. 독립을 의논하는 이야기를 독립을 등진 곳에서 했다? 말이 안 됩니다. 이때 태양은요. 진짜 태양입니다. 진짜 하늘에 떠 있는 태양 있잖아요. 그래서 태양을 등진 곳이라는 거는 결국은 그늘진 곳, 그늘진 곳, 혹은 감시가 없는 곳,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거죠. 결국 첫 번째에서 무슨 얘기 한 거냐? 독립과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 일제의 감시를 피해서 몰래 숨어서 어두운 곳에서 이렇게 그런 이야기 했다. 그런 말 한 것이죠. 아시겠죠? 계속해서 두 번째, 달빛이 흡사 비오도 쏟아지는 밤에도 달빛은 세모할 수 있겠죠. 우리는 헐어진 성터를 헤매이면서 헐어진 성터 세모. 언제 그럼 이거는 전부 다 부정적인 상황들 의미하는 거겠죠. 일제 시대를 의미하는 거죠. 헤매면서 언제 참으로 그 언제 우리 하늘에 오롯한 태양을 모시겠느냐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뭐 이야기했다. 1년 2년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죠? 독립에 대한 이야기를 세모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했다. 세 번째요. 그러는 동안에 영영 잃어버린 벗도 있답니다. 영영 잃어버린 벗. 죽었다는 이야기겠죠? 그 다음에 그러는 동안에 멀리 떠나버린 벗도 있습니다. 떠난 벗. 어디 뭐 만주로 어디로 이렇게 그 일제시대 때 떠났던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몸을 팔아버린 벗도 있고 마음을 팔아버린 벗도 있습니다. 아무튼 팔아버렸어요. 친일 행위를 의미하는 것인데, 몸을 판 것과 마음을 판 것 중에 어떤 게 더 그 큰 의미의 친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어떤 게 더 적극적인 친일이죠? 마음을 팔아버린 거죠. 마음을 팔아버렸다는 이야기는 친일을 자기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몸을 팔아버린 벗은 소극적인 친일을 한 벗도 있다, 이런 이야기겠고, 뒤에 마음을 팔아버린 벗은 적극적인 친일을 한 그런 벗들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제하에 그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다양한 모습들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는 동안에 드디어 36해가 지나갔습니다. 일제 36년이 지나가고 독립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요. 첫 번째 원에서 독립이 태양이라는 말로 그 표현이 되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방금 36해가 지나가고 독립이 왔어요. 그럼 이제 하늘에 태양이 있어야 됩니까? 있으면 안 됩니까? 있어야 되는 거죠. 태양이 독립을 의미하는 거였으니까 36년 지났으니 독립이 된 이 세상에 태양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마지막 연을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죠. 다시 우러러보는 이 하늘에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갑다. 태양이 떠 있어야 되는데 달이 아직도 차갑게,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갑게 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이제 부정적 상황일 거 아닙니까? 근데 조심할 게 아까 그 두 번째 연에 달빛, 허러진 성터 이거 세모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일제 시대 때의 부정적인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읽은 겨울밤 달은 역시 부정적 상황이긴 하지만 일제 이후, 그러니까 독립된 이후의 부정적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앞에 2연에 있는 세모는 1번 세모라고 하고 이 마지막 연에 있는 겨울밤 달은 이 세모는 2번 세모라고 하는 게 그 구별이 잘 이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뭐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 보면 요즘에 이제 현대시, 시 이렇게 분석할 때 동그라미 세모로 분석하는 경우들을 많이 좀 보거든요.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이렇게 나눠서 그 해석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런 방식에 그다지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를 너무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보다 보니까 정말 그게 좀 정밀한 해석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다고 좀 생각이 돼요. 물론 시에 대한 그 분석력이 좀 많이 부족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렇게라도 동그라미 세모라는 단순한 방식으로라도 좀 연습을 하면 시 해석에 도움을 받긴 하겠지만 그게 아주 그 훌륭한 방식이다라고 저는 동의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그런 것이죠. 이걸 그냥 동그라미 세모로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버리면 2연에 나온 세모와 마지막 연에 나온 세모가 같은 의미로 오해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 2연의 세모는 1번 세모, 마지막 연에 있는 세모는 2번 세모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갑습니다. 태양이 떠야 되는데 아직도 겨울밤 달이 차갑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상황이 계속해서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차가우니 오는 봄엔 분수처럼 쏟아지는 태양을 안고 그 어느 언덕 꽃덤불에 아늑히 안겨보리라. 꽃덤불 이상적인 상황, 긍정적인 상황이겠는데 이거는 또 저 위에 있었던 1년 2년에 있었던 태양과는 다른 의미일 겁니다. 1년 2년의 태양은 그 독립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년에 있는 꽃등불은 독립이 아니죠. 독립 이후에 그 더 이렇게 좋아지는 어떤 긍정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1년 2년의 태양 동그라미는 1번 동그라미로 표시를 하고 마지막 년에 나와 있는 그 동그라미는 2번 동그라미로 표시를 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정리하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의 주제는 꽃덤불에 대한 소망입니다. 꽃덤불에 대한 소망이고요. 시어의 의미를 살펴보자면 1번 동그라미는 독립, 1번 세모는 일제하에 부정적인 상황, 2번 세모는 독립 후의 부정적인 상황, 2번 동그라미는 그 독립 후에 그 혼란을 극복한 완전한 독립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어의 의미를 바탕으로 주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독립 후의 혼란을 극복한 자주 독립에 대한 소망 이렇게 주제를 정교하게 다듬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김구의 나의 소원이라는 글이 있거든요. 그 글의 내용이 독립 후에 우리 민족이 여러 가지 이념적으로 뭐 이렇게 갈라져서 그 이제 혼란을 겪고 있었는데 그 혼란을 극복하고 진정한 자주 독립 국가를 이루기를 소망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글이거든요. 그래서 요 신석정의 꽃덤불과 이 김구의 나의 소원이 주제적으로 동일한 주제를 갖고 있다는 것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